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카카오가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IT 업계로는 최초로 재벌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건데요. 이번 지정이 갖는 의미와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부의 박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이렇게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그 배경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이 상호 출자 제한 집단 기업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카카오는 순수 IT 기업으로는 처음 이 집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카카오의 현재 자산 총액은 10조 6천억 수준이고 재계 순위도 작년 자산 총액 순위에서 7계단 뛴 3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으로 잘 알려진 현대산업개발이나 대우건설보다 앞선 순위입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려온 것이 이번 대기업 지정의 배경인데요. 지난 2014년 카카오톡 개발사인 아이위랩과 다음 커뮤니케이션과의 합병으로 탄생한 카카오는 이제 그간 활발한 M&A를 통해 가지고 몸집을 계속 키워왔습니다. 계열사 숫자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71개 수준인데 SK와 롯데, LG, 한화, CJ에 이어서 이제 6번째로 계열사가 많은 기업이 됐습니다. 예. 참고로 양대 인터넷 기업으로 꼽히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번 대기업 지정에서 빠졌는데 현재 자산이 한 8조 2천억 원대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이는 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이제 포함되지 않는 해외 계열사 라인 등이 이제 빠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는 아무래도 카카오가 이 해외보다는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한 점, 그리고 커머스, 엔터테인먼트 등 이 다양한 영역으로 기반을 넓히면서 자산을 폭넓게 취득한 점을 급속한 자산 증가의 배경으로 꼽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전문 IT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재벌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됐으니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나 해석들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업계는 카카오의 이 대기업 지정이 산업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ICT가 또 하나의 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IT 업계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넷마블이나 네이버, 넥슨 등 이 굵직한 IT 기업들은 이미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준대기업 집단에 속합니다. 이들도 앞으로 이 대기업 지정을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번 시작하고 경영을 하면 대기업이라는 타이틀 한번 가져볼 만하겠다 싶기도 하겠지만 대기업이 됐으니 그만큼의 또 규제도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이와 관련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IT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일단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라는 게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한국만의 법입니다. 재벌 감시용으로 만들어진 이 30년이 넘은 낡은 제도를 IT 기업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예. 그간 전통적으로 내수 기반의 대기업 중심 사회였다면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여전히 고수하는 게 바람직하냐라는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대기업 지정으로 이제 기존의 준대기업 집단 대상 규제 외에 상호 순환 출자가 금지됩니다.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도 이제 추가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구글, 아마존 등 이 글로벌 기업들과 힘을 겨뤄하는 ICT 기업 특성상 경쟁력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기업들이 많은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트렌드라고 볼 때는 이런 제도가 혁신적 M&A를 혹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 좀 달리 좀 봐야 된다. 네. 네이버 역시 지난 2017년 준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을 때 아쉬움을 좀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 총수 없는 기업을 내세우면서 지분율이 낮은 이해진 GIO 대신 네이버를 총수로 등재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이를 공정위가 거부했었습니다. 창업자인 이해진 GIO가 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그룹의 총수와 똑같냐라는 그런 갑론을박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짚어준 것처럼 사실 근데 카카오가 어떤 소위 전통적인 개념의 재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창 계속 커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예전의 규제나 잣대를 이렇게 적용하면 아무래도 발전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 때문에 좀 기준이나 규제 대상을 좀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것 같네요. 네. 현재 공정위는 이 각 기업이 공시한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 그 기업과 그 종속회사의 자산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산총액을 현재 이제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을 단순히 회계 기준뿐 아니라 어떤 산업별로 거기에 경제력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지 어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플랫폼 기업, 카카오와 같은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 제조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바라봐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정경제만큼이나 좀 혁신 성장도 중요한 만큼 이 IT 분야 등 어떤 혁신 생태계를 이끄는 이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운용의 묘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이후에도 이제 좀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 경영을 이어나가고 국내 IT 산업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지정 제도로 인해서 이 경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